이중 세안 필수로 해야 되는 걸까요? 저한테 참 많이 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메이크업은 하지 않았고 자외선 차단제까지만 발랐는데 이중 세안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반드시 찾아가실 수 있을 거고 제가 오늘 논문과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중 세안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메이크업이 얼굴 위에 그대로 남아있는지,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자외선 차단제만 발랐을 때 폼 클렌징으로만 세안해도 얼굴에 잔류감 없이 괜찮은 건지에 대한 부분을 비교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SPF 30이 넘었다면 이중 세안만이 유일하게 적합했다. 그러니까 피부에 잔여감이 없이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졌다. 라는 것으로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굉장히 흡사한 두 번째 논문도 한번 같이 볼까요? 제목은 자외선 차단제를 지우는 가장 최적의 방법. 물로만 세안했을 때일까요? 폼 클렌징으로만 했을 때일까요? 클렌징 오일로만 했을 때일까요? 각각이 얼마나 세정을 잘하는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한번 살짝 결과를 볼까요? 자, 일반적인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 물로만 세안했을 때는 50% 이상이 피부 위에서 그대로 잔존했다. 그리고 폼 클렌징으로만 세안했을 때는 15%의 잔존감이 남아있었다는 거죠. 클렌징 오일로만 했을 때는 13.5%, 오히려 클렌징 오일이 조금 더 잘 지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워터프루프 자외선 차단제를 쓰셨다라고 하면은 피부 위에 남아있는 그 잔존 수치는 훨씬 더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그러면 도대체 이 깨끗하게 지운다라는 것이 의미가 뭘까? 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오류 중에 하나가 어떤 성분이 모공을 막는데요. 이게 맞나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특정한 성분이 모두에게 다 모공 막힘을 유발한다 라는 그런 성분은 사실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더 맞는 표현은 모공이 유난히 더 잘 막히는 피부, 트러블이 더 잘 생기는 피부, 여드름이 훨씬 더 잘 생기는 피부가 있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성분이 모두에게 다 모공을 잘 막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나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굴에 트러블이 났거나 뾰루지가 올라왔거나 아니면 이제 모공이 좀 막혀서 좁쌀 여드름이 자꾸만 생긴다거나 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내가 지금 세안을 잘 하고 있나? 왜냐하면 앞서서 봤던 논문 결과를 보면 어떠세요? 깨끗하게 세안하지 않았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얼굴 위에 메이크업의 잔여물이나 아니면 자외선 차단제의 잔여물이 계속 쌓이게 되고 남게 될 거고 결국 그런 것들이 모공 막힘을 유발할 수 있고 트러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세안을 해야 하냐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피부에게 쾌적한 환경을 잘 제공해주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접근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오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고 외출도 안 했고 나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는 폼 클렌징으로만 세안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자외선 차단제까지만 발랐다라고 했을 때 무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가루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알갱이가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깨끗하게 닦아내지 않으면 그 알갱이들이 계속 피부 위에서 남게 되면서 트러블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외선 차단제까지 발랐다면 꼭 이중 세안을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피부에 쾌적한 환경을 잘 제공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중 세안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클렌징 크림 쓸 거냐, 오일 쓸 거냐, 워터 쓸 거냐 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클렌징 폼은 제가 이미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드렸어요. 약산성과 약 알칼리 어떻게 구매하기 전에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약 알칼리는 언제 써야 되는지 약산성은 언제 써야 되는지 어떤 피부 타입이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반드시 먼저 보시고 나서 이제 1차 세안제를 고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1차 세안제 중에 오일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가장 자극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도구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일은 그대로 손에 짜서 내가 러빙한 다음에 물로 유화시켜서 세안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오일을 쓰세요라고 하고 싶습니다. 다만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오일 쓰는 게 조금 망설여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클렌징 오일을 썼을 때 뭔가 트러블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클렌징 오일을 다시 한번 그 성분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성 오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경우 합성 오일이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요걸 닦아
닦아내면서 깨끗하게 닦아내지 않는 경우 그런 것들이 트러블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합성 오일은 나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세정력이 잘 되는데 가벼운 제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써봤을 때 클렌징 오일임에도 마치 물처럼 후루룩 흐르는 제형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깨끗하게 지워진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합성 오일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나는 가벼운 제형이 좋아 라고 할 때는 합성 오일이 주로 들어가 있는 클렌징 오일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천연 오일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성상이 되직합니다. 천연 오일은 말 그대로 뭐 포도씨유라던가 살구씨라던가 해바라기씨라던가 자연에서 가져온 오일을 쓴 것인데요. 이 제품들의 조금 단점은 제형을 잘못 뽑았을 경우에 물세안만 하고 났을 때 오히려 오일막을 내가 피부 위에 얹었다 라는 느낌을 들게 하거든요. 그런 오일은 배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천연 오일이 주가 되어 있는 클렌징 오일을 쓰시면 지성 피부도 굉장히 잘 세안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성 피부야말로 피지 분비가 굉장히 많고 메이크업을 거기다 했을 경우에 피지와 막 뒤섞여서 산화되기도 하고 굉장히 피부가 조금 안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을 오히려 저는 지성 피부도 권장해서 쓰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연 오일이 담겨져 있는 제품을 씀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트러블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피부는 클렌징 오일이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클렌징 워터나 아니면 크림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좋은 클렌징 오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일까요? 오일을 얼굴 위에 도포한 다음에 물로 유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이 잘 떨어져 나가도록 이렇게 하얗게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물로 탁 세안했을 때 얼굴에 그대로 오일감이 남아있는 그런 클렌징 오일도 있습니다. 아주 되직한 경우에 그렇기도 한데요. 그런 것들은 폼 클렌징을 약 알칼리로 쓰지 않으면 오일이 그대로 얼굴 위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클렌징 오일은 얼마나 잘 유화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포커싱을 해서 제품을 고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 제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오늘 갖고 온 제품은 다 유화가 잘 되고 좋은 제품이라서 들고 나온 것이어서 이 중에서 골라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넘버즈인입니다. 자, 넘버즈인 전성분을 딱 봤더니 뭐가 메인인가요? 천연 오일이 메인이죠. 자, 옥수수 오일의 특징은 수분 증발을 지연시켜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 그래서 이 천연 오일이 많이 고함량으로 들어있는 경우는 제가 아까 지성 피부가 쓰셔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넘버즈인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정도의 합성 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어딘가쯤의 제형을 굉장히 잘 잡았어요. 그러니까 되직할 수도 있었을 텐데 되직하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은 그 중간에 어딘가의 제형을 굉장히 잘 잡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지만 특히나 이 제품은 민감한 피부가 써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되직할 경우 유화하고 나서 물세안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자극감 없이 세안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넘버즈인은 모든 피부가 사용하시기에 좋지만 민감한 피부다라고 했을 때 넘버즈인의 오일 제품도 굉장히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제품은 바로 랑벨입니다. 랑벨은 제가 제이나픽으로 골랐고요. 제가 참 오랫동안 써온 클렌징 오일입니다. 자, 이 안에는 이제 보이시죠? 천연 오일이 메인입니다. 제가 랑벨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되직한데 되직하지 않아요. 앞뒤가 안 맞죠? 근데 그 중간에 어딘가쯤을 아까 넘버즈인처럼 잘 잡았지만 넘버즈인보다는 약간 되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화가 굉장히 잘 되고 물세안을 했을 때 오일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요 레몬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레몬 향이 살짝 퍼져서 굉장히 좋은 데다가 여기에는 비타민 E까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효과까지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특히나 여기에는 포도씨 오일이 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도씨 오일에는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잘하는 것은 바로 항산화, 그러니까 산화되는 것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저녁이 되면은 피지 분비되고 메이크업이랑 섞여서 피부 위에서 산화가 됐는데 이제 요거를 클렌징 오일 하면서 한번 항산화를 잡아주니까 클렌징 오일을 쓸 때 항산화 성분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랑벨이 참 잘 맞았고 제가 그래서 이 오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랑벨 제품 참 두루두루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고 저처럼 좀 나이가 있고 그다음에 좀 건성 피부이신 분들이 굉장히 잘 맞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제품은 바로 메이크프렘입니다. 메이크프렘은 지성에게 참 좋습니다.
왜일까요? 해바라기씨 오일과 살구씨 오일이 메인 성분인데요. 살구씨 오일은 피지를 좀 말려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피지 분비되고 조금 노폐물과 섞여서 내가 좀 너무 번들번들거린다 라고 할 때 메이크 프렘 쓰시면 가벼우면서도 깔끔하게 지우실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뭐가 들었죠? 호호바씨 오일까지 들어 있습니다. 자, 호호바씨 오일은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밑에 있는 자막으로 한 번 더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시고, 지성의 경우도 깨끗하게 피지가 제거돼야 되기 때문에 오일을 한번 써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래서 어떤 트러블이나 여드름 같은 것들을 잘 잠재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비타민 E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항산화 역할까지 해주니까 메이크업 프렘도 참 잘 만들어진 오일임에 맞습니다. 해바라기씨 오일이 메일인데요. 해바라기씨 오일은 리놀렌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성이 써도 괜찮고, 아니면 내가 좀 민감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리놀렌산이 들어간 해바라기씨유가 메인인 클렌징 오일을 쓰셔도 굉장히 잘 맞으실 겁니다. 자, 다음 보여드릴 세 가지 제품은 합성 오일이 메인인 클렌징 오일입니다. 첫 번째 제품은 일소의 클렌징 오일입니다. 자, 일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합성 오일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합성 오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가볍지만 세정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일소는 어떤 분들이 쓰셨으면 좋겠냐면, 내가 굉장히 가벼운 성상의 오일을 쓰고 싶다. 이 제형은 거의 물처럼 후루룩 흘러버리거든요. 근데 난 조금이라도 되직한 게 싫고 유화되는 과정에서 그냥 말끔히 물로도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일소 제품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성 피부에게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라도 모를 그런 어떤 트러블을 만들 수도 있어서 잘 씻기지 않았을 경우에만입니다. 그래서 합성 오일이 메인인 성분을 제가 추천할 수는 없었고, 자, 일소에 들어가 있는 성분을 보니까 돌콩 오일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돌콩 오일은 피부 방어 보호막을 형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왜 세안하면서 장벽이 조금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를 이런 돌콩 오일이 좀 보완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참깨 오일은 제가 영양감이 있다라고 다른 브랜드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호호바씨 오일이 들어가 있으니까 피지를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는 잘 만들어진 클렌징 오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백화점 클렌징 오일인데요. 맥과 바비 브라운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평소에 메이크업을 많이 하는 편이다 라고 할 때는 백화점 클렌징 제품을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백화점 클렌징 오일의 특징은요, 성분이 좀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합성 오일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가볍지만 클렌징을 참 잘 떼어내줄 수 있도록 그런 계면활성제를 썼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는 1차 세안제를 쓰실 때 내가 유난히 좀 눈 따가움을 느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피지 계열의 계면활성제를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성분들이 좀 눈따가움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맥과 바비 브라운은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요런 계면활성제를 같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좀 맞지 않는다면 피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거나 내 하루 동안 메이크업 하는 시간이 좀 길다, 그래서 저녁 때 좀 깨끗하게 닦아내고 싶다 라고 할 때는 백화점 클렌징 오일을 쓰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제가 앞서서 설명한 것보다는 가격이 두세 배 정도 더 비싸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다른 것들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넣은 것도 맞습니다. 특히나 바비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쿠쿠이 나무씨 오일이라던가 올리브 오일이라던가 라벤더 오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넣어서 부드럽게 지워지면서도 동시에 영양감이나 수분감, 장벽을 채워주는 그런 성분들을 많이 넣습니다. 거기에다가 생강 추출물이나 그 외에 다른 식물 추출물까지 넣어서 피부에 더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을 굉장히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우는 것뿐만 아니라 스킨케어에 들어갈 법한 성분들을 다 채워서 넣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까지도 혜택을 받고 싶다 라고 할 때는 백화점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개 중에서 더 가볍게 지워지는 것은 저는 바비 브라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비 브라운이 더 유화시켰을 때 조금 더 가볍다, 맥이 약간 더 두껍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워지는 것은 둘 다 굉장히 잘 지워지고요. 두 개 중에서는 뭘 선택하실래요? 라고 한다면 저는 바비 브라운에 한 표를 더 줄 것 같습니다. 둘 다 너무 좋은 제품이지만 바비 브라운이 조금 더 가볍게 잘 지워졌기 때문에 저는 무거운 성상의 오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잔여감이 남는 것이 싫어서.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잡아준 게 바비 브라운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클렌징 오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클렌징 워터, 클렌징 크림도 가지고 올 겁니다. 클렌징 오일이 만능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부드럽고 자극 없이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1차 클렌저고요. 클렌징 오일 꼭 맞는 거 잘 찾으시고 지금 현재 쓰고 계시는 클렌징 오일이 천연이냐 합성 오일이냐를 보시고 지우고 나서의 그런 어떤 성상이나 느낌들을 잘 파악하시면서 나한테 꼭 맞는 클렌징 오일 차차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